두 번째 시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배웠던 어떤 그런 개념들, 결국 이제 certainty equivalent와 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공부를 했었고요. 결국 이제 그러한 개념들이 파이낸스를 이루는 근간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거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약간 얘기가 길었으니까 이번 시간은 조금 가볍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확률적 지배라는 개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보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2장에 해당하는 얘기였는데 또 너무 깊이 들어가기에는 좀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서 제가 이번 시간에 조금 간략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뭐 절대 위험 회피, 상대 위험 회피, 뭐 확실성 증가랑 뭐 리스크 프리미엄 이런 류의 이제 개념들이 사실 파이낸스의 기저에서 사실 존재하는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 그러한 개념들을 갖다가 이제 퍼즐처럼 쫙 이어 놓아 가지고 붙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연구들을 파이낸셜 이코노믹스 초기에 한 거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연결망 위에서 결국 뭐 에셋 프라이싱 모델이라든지 파이낸스 관련된 여러 어떤 논의들이 사실은 만들어진 텃밭 위에서 사실 이제 각자 싹을 틔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논의들 중에서 사실은 이제 뭐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뭐 파생상품 이론 어떻게 파생상품 어떻게 이제 프라이싱 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라든지, 혹은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은 자산운용 과정에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건 어떤 식으로 구성돼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사실은 이러한 논의들을 기초로 사실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전공을 일부러 하거나 일부러 공부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은 그냥 원래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랙티셔너로서 사실은 꽤 오래 저도 금융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동료들도 잘 몰라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동료들이나 이 업자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몰라도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것까지 다 깊이 몰라도 주문은 다 낼 수 있고요. 돈도 벌 수 있고요. 뭐 자기 할 일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알 필요가 없으니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고 뭐 이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긴 한데, 어쨌건 여러분들은 재무경제학을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오신 분들이니까 다소 좀 까다롭더라도 이제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학습의 기회를 가지셨으면 해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 하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 모든 어떤 우리의 고민들이 금융의 기본 문제의식이고 출발점인데, 이러한 출발점에서 우리가 선택한 거에 있어서 어떤 선택의 기준을 그럼 이런 띠오리들이 제시를 해줄 수 있느냐 그러면 저는 그건 또 다른 스토리라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내가 이 주식 사도 돼요? 이 주식 언제 팔까요? 어떤 주식을 사면 좋아요? 주식을 갖다가 한 종목을 살까요? 두 종목을 살까요?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뭐 이런 류의 문제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마켓 타이밍의 문제, 혹은 자산 에셋 배분 알로케이션, 그러는데 자산 배분의 문제 등과 같은 그러한 류의 어떤 전략적인 혹은 또 전술적인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지금 요번 학기에 배우고 있는 펀더멘탈에서는 정확한 시사점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각도를 바꿔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베르누이 효용함수라고 한 걸로부터 굉장히 그냥 계속 차곡차곡 지식들을 쌓아가지고서 일종의 논리를 구성해서 체계를 만들기는 했지만은, 이걸 좀 더 이제 미시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효용함수나 이런 것들도 사실 가상적인 개념이거든요. 왜냐면은 사람들의 선택이나 뭐 선호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선택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이제 그걸 보고서 효용함수가 이렇게 생겼겠거니, 예컨대 이제 에로가 이야기하는 그런 정리들을 충족하는 형태로 인간의 효용이라는 것이 함수화될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효용함수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x의 3승에 뭐 플러스 뭐 0.77의 x 스퀘어에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효용함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블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CRRA니 뭐 다라니 이런 것들도 사실 다 가정 위에서 수리적으로 우리가 뭔가 만질 수 있는 형태로 펑션을 짜다 보면 효용함수는 이렇게 생겨야만 해 라고 하는 걸 찾아낸 건데, 학자들이 그것만 해도 사실은 큰 업적이겠지만은 실무적으로는 사실은 좀 어렵죠. 그래서 수익률에 이제
어떤 자산의 수익률에 대해서 이제 1차 모멘트, 2차 모멘트 구해보게 되면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윌리엄 샤프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 민 베리언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 베리언스라고 하는 평균과 분산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 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려 그러면은 결국 리스크 대비 리턴이 좋아야 된다. 그게 이제 샤프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담고 있는 그런 개념인데, 샤프 비율 위에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은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것들만으로도 완전치는 않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샤프 비율 자체도 출렁출렁 한단 말이에요. 타임 베링 한 거예요. 샤프 레이시오도. 어떤 기관을 관측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 위해서 결국은 어떤 그 자산을 선택할 때에 페이오프와 그 출현 확률을 가지고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하나인데, 그게 이제 스토캐스틱 도미넌스라고 하는 거고, 알고 나면 사실 대단할 게 없는데 말만 들으면 뭔가 굉장한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걸 좀 간단하게 추격해서 보여드리고 우리 전반부 세션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마 이게 4주차 수업이었을 거예요. 페어코인이라고 한 거랑 샤프 레이시오 공부를 했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한 달 가까이 지났으니까. 근데 이제 이때 평균과 분산 모든 측면에서 우월한 선택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평균 분산 도미넌스, 민 베리언스 도미넌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지금 뭐 호황일 때, 불황일 때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에 A와 B를 놓고 보게 되면 B가 단연컨대 낮죠. 호황일 때는 50% 수익 나니까 10% 낮고, 불황일 때는 10%만 잃으면 되니까 20%나 나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A랑 B를 놓게 보면 우리는 무조건 B를 골라야 되고, 이런 건 이제 평균 분산 지배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선택만 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만 꼭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컨대 B와 C를 비교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50% 벌고 마이너스 10% 잃고가 있고, 100% 벌고 마이너스 50% 잃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 비교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평균이니 표준 편차니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샤프 레이시오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했었고, 실제 이제 샤프 레이시오상 이제 효율적이 좀 더 좋지 않을까?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뭐 평균과 분산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과거의 평균이기 때문에, 내가 산 그때부터 주식이 빠지고 내가 판 그때부터 주식이 오르고 이런 일들은 정말 나중에 금융시장에서 매매를 해보시면 숱하게 겪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도 같이 생활해보면, 아, 형, 내 뒤에 뭔가 귀신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사기만 하면 빠져.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 짜증나. 내가 팔면 올라. 이런 것도 나와요. 뭐 마우스 집어 던지고 뭐 키보드 때려 부수고 난리도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처를 덜 입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두 개의 주사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주사위가 지금 있는데, 두 주사위를 던져가지고서 나오는 것만큼 1 나오면 1 같고, 2 나오면 2 같고, 6 나오면 6 같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주사위 두 개 중에서 어떤 주사위를 던지면 좋을까요? 겉보기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실은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주사위는 이렇게 생겼어요. 1, 2, 3, 4, 5, 6 이렇게 있어요. 두 번째 주사위는요, 2, 3, 4, 5, 6, 7이 있어요. 야,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 우린 고민할 필요 없이 두 번째 주사위를 고를 겁니다. 왜? 우리가 이미 배운 뭐 샤프 비율의 관점에서 봐도 사실 동일 표준 편차에서 그 평균이 높은 두 번째 주사위가 좋다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쪽을 가는 것이 나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실제 이렇게 생긴 주사위가 잘 팔지도 않지만, 뭐 이렇게 던지다 보면은 어떨 때는 뭐 1번 주사위는 6 나오고 2번 주사위는 3 나와서 실패할 때도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높은 값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직관에 굉장히 부합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뭐 아무런 저항감 없이 2번이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확률을 한번 그려볼 텐데, 우리 그 경제 통계하게 되면 누적 확률 분포라는 거 배워요. 그래서 0에서부터 1이 되도록 그 전체 그 아웃컴들을 갖다가 X축에다 놓고서 쭉 쌓아보는 거죠. 그래서 0이 나올 확률 0%, 1이 나올 확률 6분의 1, 2가 나올 확률 6분의 1, 3, 4, 5, 6 하게 되면은, 6까지 하게 되면 모든 경우가 다 나오니까는 이제 누적 확률이 1이 돼요.
7은 나올 일이 없으니까 어쨌건 이제 1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오른쪽 막대 그래프에서 하늘색 막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주사위 2 같은 경우는 0이 나올 확률 없고요. 1 나올 확률 없고요. 2 될 확률 6분의 1, 3 될 확률은 6분의 1 돼서 두 개 합치면 6분의 2, 4 될 확률, 5 될 확률, 6 될 확률, 7 될 확률 이렇게 쭉 하게 되면 또 저런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 누적 그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신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주사위 1이 보면 말이죠. 전체 정의역에서 주사위 2에 해당하는 오렌지색 그래프보다 같거나 높습니다. 말하자면 피크에 좀 더 빨리 도달하는 성향이 있었죠. 누적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0에서부터 1까지 서서히 커지는데, 결국은 좀 더 낮은 페이오프 영역에 이제 주사위 1의 결과값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사위 2는 주사위 1보다 더 나은 페이오프를 통계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주사위 2가 주사위 1에 대해서 1차 확률적 지배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결국은 각각의 페이오프와 출현 확률을 놓고 봤었을 때에 결국은 그 누적 확률 분포 커브상 역전되거나 교차하는 부분 없이 어느 한쪽이 좀 느리게 피크에 도달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때 이제 1차 확률적 지배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페이오프인 G1과 G2를 가진 자산 1, 2에 대해서 누적 분포 함수 F1x, F2x가 존재하고, 모든 페이오프 x에 대해서 F1x가 F2x보다 큰 상황, 말하자면 이제 F1이 좀 더 빨리 피크에 도달하고 교차를 하지 않는 상황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자산 2가 자산 1에 대해서 1차 확률적 지배를 지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때 이제 효용이라고 하는 거는 베르누이 효용 함수 UX가 존재한다고 할 때에 결국 이제 이 UX가 그 약 증가 함수, 그러니까 non-decreasing function 혹은 뭐 비감소 함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런 효용 함수의 형태를 하고 있다고 하면 expectation USG2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asset2에 대한 어떤 베팅을 하는 경우에 대한 효용이 asset1에 대한 효용보다는 높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1차 확률 지배의 어떤 정의가 되겠습니다. 요번에 조금 경우를 바꿔서 서로 이제 독립적인 두 개의 어떤 갬블링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3분의 1의 확률로 1이 나오고, 3분의 1의 확률로 6이 나오고, 3분의 1의 확률로 8이 나오는 어떤 그러한 갬블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 하면 4분의 1의 확률로 4가 나오고, 절반의 확률로 5, 4분의 1의 확률로 9가 나오는 어떤 그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상황 하에서 이제 페이오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뭐 결국 1부터 9까지 다 있는 거니까 일단 존재하는 것만 위주로 이제 표를 그려보면은 G3 같은 경우, 페이오프 3번 같은 경우는 1의 3분의 1인 0.33, 6의 0.33, 7의 0.34, 뭐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G4 같은 경우는 4와 5와 9의 0.25, 0.5, 0.25의 확률을 갖는 어떤 그런 상황을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제 1차 확률 지배라는 개념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더 풀어나가 볼게요. 페이오프에 대한 누적 확률 분포를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1차 지배라는 개념에서도 봤지만 결국 누가 먼저 피크에 도달하고 이게 뭐 라인이 크로스 되는 게 없고, 그러게 되면 이제 1차 지배가 이제 성립을 하는 건데, 지금 이거를 딱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얼핏 봤을 때 크로스 되는 건 좀 없어요. 하나하나 한번 보게 될까요? 일단 G의 3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거고, G의 4 같은 경우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건데, 빨간색만 보게 되면 0에서 1까지는 출현 확률이 없다가, 그 다음에 1이 됐었을 때 3분의 1의 확률로 탁 뭐가 나타나죠. 그래서 6까지는 계속 이제 같이 가다가 6이 됐었을 때 한 번 더 3분의 1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0.66이 되면서 한번 점프를 하게 되고요. 또 쭉 가다가 8까지는 그대로 가다가 마침내 8이 됐었을 때 8 미만까지는 0.66이다가 8이 되었을 때 마침내 0.34 나오면서 전체 확률이 되면서 누적 확률이 1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F4가 됐었을 때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0, 1, 2, 3, 4까지는 빵이에요. 쭉 가다가 마침내 4가 됐었을 때 0.25가 되면서 톡 튀어오르고 5때까지는 0.25로 있다가 5가 되면 50% 확률이 생기니까 0.75로 퍽 뛰어오르게 되죠. 그래서 5 미만에서는 0.25, 5 이상으로는 0.75로 있다가 9가 됐을 때 25%가 더해지면서 1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걸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좀 더 논의를 진행해서 어느 쪽이 좀 더 나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누적 확률이 큰 쪽이 어느 쪽인지를 보고 먼저 올라오는 쪽이 어딘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0에서 1까지는 없다가 3번 갬블에서 3분의 1의 확률로 1의 페이오프를 받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서 누적 확률이 처음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3분의 1로. 그리고 갬블 4에서는 25%의 확률로 4가 됐을 때 이제 4의 페이오프를 받죠. 그래서 그 25% 페이오프를 갖다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때 계단식으로 한번 점프를 해요. 하지만 33보다는 25% 작으니까 그냥 계단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다가 갬블사에서 50%의 확률로 5의 페이오프를 받을 수 있으니까 5 미만까지의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란색이다가 6이 되면서 이제 5 이상의 구간에서는 오히려 이제 파란색이 좀 더 F4가 피크에 먼저 닿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누적 확률이 75%에 먼저 도달한 상태로 9까지 쭉 가요. 반면에 F3, 갬블 3 같은 경우는 33%로 6이 나오게 되니까 6 미만일 때는 33이다가 6이 되게 되면 67%, 66%가 되면서 한 단계 상승을 하죠. 하지만 여전히 75%보다 낮은 값이니까 빨간색으로 칠을 해서 이 영역에서는 이제 F3가 좀 더 우월한 어떤 그런 상태를 가정할 수가 있고, 그러다가 이제 8이 됐었을 때에 34% 확률로 이제 누적 확률 1, 2 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저쪽 위에 빨간색 선이 잠깐 보이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F4가 이제 좀 낮은 상황에는 파란색, 그 다음에 이제 F3가 좀 더 이제 낮은 상태에서는 빨간색,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좀 표현을 해놓고서 영역을 갖다 컬러를 한번 매겨 보겠습니다. 결국 이게 보게 되면 결국 이제 8과 9에서 결국 갬블 3와 갬블 4가 피크에 이제 도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누가 항상 낮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쪽이 1차 지배를 한다라고 말은 할 수가 없지만 페이오프와 출현 확률을 곱해서 일종의 면적을 한번 구해본다. 둘 사이에 어떤 우월한 부분이 있나를 찾아보게 되면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파란색이 클까요? 빨간색이 클까요? 딱 보다시피 파란색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면적을 갖다가 페이오프와 출현 확률로서 이제 계산을 하여서 X축에는 페이오프, 가로축에는 출현 그 누적 확률을 곱해서 계산한 그 면적을 가지고서 어느 쪽이 우월한지 좀 덜한지를 알아내는 그것이 바로 2차 확률 지배의 개념이고요.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파란색 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갬블4가 사실은 더 우월한 그런 어떤 선택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미 페이오프 3, 4를 가진 어떤 자산에 대해서 자산 3, 4에 대해서 누적 분포함수 F3, F3, F4가 있고 모든 페이오프에 대해서 요번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부터 X까지 적분을 쭉 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가는 경우에 F4가 누적적으로 봤었을 때의 의미인 그런 상태라고 하면 그때는 그 F4에 해당하는 자산사가 자산스 3에 비해서 2차 확률 지배 관계를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2차 확률 지배가 있는 상태의 자산이라고 한다면 자산4에 대한 페이오프를 감수하는 어떤 효용이 자산 3에 대한 효용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좀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차 확률 지배의 어떤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드렸던 어떤 확률 지배 개념까지 일단은 그 준비한 내용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소 그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웠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어, 그
수리적인 표현들이 이제 조금 나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조금 까다롭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사실은 알고 나면 대단할 거 없는데 이제 모를 때는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그런 측면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서서히 좀 학습을 통해서 알아나가면 좋은데, 우리 학생들이 좀 질문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게 너무 쉬워서 답이 여쭤보시는 게 없는 건지, 아니면은 질려서 질문이 없는 건지 사실은 좀 제가 아리까리합니다. 그래서 좀 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건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쳐보면서 이제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일단 시험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노티스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시험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시험 범위는 기본적으로는 요 슬라이드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시는지에 대한 걸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험은 이 클래스 상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에서 시험 치다 보면 사실은 객관식밖에 못 내요. 그래서 뭐 대단할 거 없는 좀 평이한 내용으로 가게 될 텐데, 결국은 슬라이드에 대한 내용들 잘 숙지하시면서 시험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파이낸스에 대한 기초적인 것, 그 다음에 파이낸스에 대한 어떤 아주 원시적인 어떤 논의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논의들 하에서 실제 이제 어떠한 류의 행동들이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제가 이래저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시험을 준비를 좀 잘 해서 부족한 부분들이나 내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어디에 있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저희가 이제 가을 학기 남아있는 절반의 내용들을 학습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시고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고, 질문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메일이 돼도 좋고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